소소단 마지막 회 2부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고 네.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딱 굳듯이 뭐 이런 기질도 딱 굳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땐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쵸. 기질마다 그게 이제 경직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뭐 몸도 막 긴장되면 이렇게 경직이 되듯이 그랬을 때 이제 그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나 특성들이 있는데 일단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는 조건이요? 조건들이 있는데 아까 언급되었듯이 SJ 기질들은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내가 침범을 받았을 때 분명히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이렇게 하고 우리 팀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내가 침범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됐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SJ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정성의 침범을 받으면 첫 번째로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껴요. 네, 안정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불규칙할 거라는 그 불안감이 SJ한테는 경직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하는 길목이고요. SP한테는 아까 즐거움이라는 가치가 너무 중요한데 네. 네.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침범받으면 일단 되게 이제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고요. 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기력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부터 이들은 이제 경직이 되는 거고 NF 같은 경우는 그 진심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진심이요? 예, 진실과 진심. 진실? 예, 여기서 진실은 아, 네. 진짜 사실 이런 것보다도 진심에 좀 가까운 가치예요. 그런 것들이 결핍이 되거나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수치심 같은 감정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경직이 시작이 되는 거고 NT 같은 경우는 진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뭐 거창한 진리 그런 것보다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본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본질.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되게 분노,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막 우리 일반적인 분노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 계몽해야 돼. 약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질 이런 건가? 명쾌하게 계몽이래. 정리해서 계몽. 뭔가 이걸 변화시켜야 돼. 이거를 설득해야 돼. 약간 이런 맞아요. 쪽에 대한 화예요. 예. 맞아. 이제 그 감정을 느낄 때부터 이들은 경직이 되는 거죠. 네. 와. 인정. 맞아요. NT들이 분노가 난다고 뭐 때려 부시고 이게 그렇지 아니라 NT들이 않지. 분노를 느끼면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서 더 설득해서 더 지금 현재를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NT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좀 독한 느낌이 나요. 독한 느낌. 그럴 때 NT가 좀 화났을 때 뭔가 진짜 제대로 해서 반박 불가의 상황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NT가 경직이 되면 이들이 하는 어떤 경직됐을 때 하는 심리적 게임 한 가지가 로보트가 돼요. 그래서 그 말할 때 좁쌀 깨물기라고 그 상대방의 말에서 정말 이 작은 건데 그거 하나를 왜 이유가 뭔데 하나를 잡고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많아져요 NT가. 그래서 그럴 그치. 때 뭔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맞아. NT들이 좀 예민해지거나 그럴 때 차갑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저 드네요. 애인이랑 싸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이 그 피드백이 너무 차가워진다고 사람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내가 경직돼서 그런 거였구나. 맞아요. 평소에는 유하게 저 되게 유하거든요. 다른 지표들이 다 맞아.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NT의 그 정말 독한 부분 있잖아요. 하나를 잡고 막 진짜 막 파고들고 토론하고 막 절대 안 질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NT한테 드러나요. 예. 그 상태가 되면 NT가 다소 경직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본인의 이런 내가 이래서 경직됐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 NF 잘 모르겠어요. 저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NF에 경직된 상황을 한번. 나 좀 이해하고 싶어요. NF들은 경직되면 하는 심리적 게임 중에 한 가지가 위장을 되게 잘합니다. 뭐냐면 사실 나 이 위장? 순간에 상처받았는데 와, 괜찮아 한 내가 번에 뭐 이해했을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한 가지 순교자 게임 뭔가 순교자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내가 희생해서 뭔가 음. 이 조직을 이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난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어떤 감정을 안 드러내고 막 이제 순교자 된 것처럼 이렇게 더 위장을 많이 하는 거죠. 맞춰주고 이런 거예요. 예. 더 잘해주고 이런 네, 거. 뭐 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본인은 더 본인이 나중에 더 힘들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NF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뭐 순교자라든지 이제 그렇게 위장이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관계를 끊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상처받으니까.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마무리하자. 그냥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두지 말자.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관계는 유지해도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신기한 게 본인은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근데 상대방은 못 맞아요. 느껴요. 못 맞아요. 느껴. 그러다가 나중에 예. 이제 좀
뭐 약간 그런 거 약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 예전에 좀 다른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예. 상대방. 예. 그러니까 보통 SJ가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 관계를 명확하게 끊는 건데 NF가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에서 이미 그 부분을 이렇게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의 그 관점이 되게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렇게 관계와 타인과 나의 일치감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하는 유형이 관계를 끊는다는 경직될 때 심하게 경직된 관계를 끊는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예. 사실 요 단계 다음에 한 단계로 더 얘기하려고 했던 걸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NF가 그렇게 위장과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기분이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어떤 단계에 있다가 더 가게 되면 되게 차가워져요. NF가 오히려 되게 차가워지고 그 사람한테 되게 냉철해지고 그런 단계가 오는데 이게 최종 단계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정말 내가 그게 극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유형 선생님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확실히 저는 스트레스 정말 불안하다는 게 맞는 게 이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싫었는데 도화지 한 장을 주고 그냥 너 지금 생각나는 거 그려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라고 하면 이 종이에 누가 시간을 주지 않아요. 뭐 너 몇 시까지 이것도 아닌데 나 혼자 시간에 자꾸 쫓기는 거예요.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고 이걸 빨리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리자니 펜이 안 움직이고 이게 있고 이게 비슷한 예로 가면 뭔가 내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걸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것도 불안해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떠나자 해서 난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근데 너 그냥 몸만 나와 어디 가자 이게 저는 너무 그런 게 불안해요. 많이 불안. 아, 그럼 그때부터 수십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지? 왜 가지? 무슨 일이지? 어딜 가서 뭐 할 거지? 이거 다 생각나요. 그럼 불안이 올라오는 불안이 경직될 엄청 때? 많이 올라와요. 그 안정이라는 게 깨지니까 그래서 이 SJ가 이제 융통성이 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깨지면 앞으로도 뭔가 예측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들은 더 과하게 계획을 세우고 더 과하게 뭔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되게 경직돼 있는 것 같다. 뭔가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네. 아까 단어 중에 불규칙에 대한 불안이라고 카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불규칙에 대한 그건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규칙이 확실해야 되고 제 스스로가 세운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너무 불안정하고 근데 그 불안한 모습이 보여져요. 문제는. 들어가네. 맞아요. 드러내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더 많이 뭐 3개만 해도 되는 거를 불안하니까 8개, 9개씩 늘려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조급해지는 게 있어요. 은쌤이 갑자기 일의 양이 폭발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도 많긴 하지만 눈에 띄게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혹시 한 번씩 폭발할 때가 그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불안하니까 받았구나. 하나씩 내가 자꾸 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면 어쨌든 이건 다 하죠. 근데 하고 나면 결국 또 더 힘들고. 네, 그렇죠. 더 힘들어요. 빠지고 결국 나한테는 진짜 3개밖에 할 게 없는데 내가 늘린 거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SJ가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함께 했을 때 이제 그 경쟁 상태가 되면 심리적 게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불평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불평이나 잔소리도 되게 많아져요. 같이 있는 분께 뭐 이거 했니? 뭐는 어떻니? 그거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잔소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왜냐면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을 하고 싶은가 본인은 아. 하고 싶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경직 상태에 그럴 가 있다고 때는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 때. 이게 일적인 외로 사적으로 가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안정감을 자꾸 깰 때가 많아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고 생각보다 너무 그냥 자유로운 느낌이 가끔 있으면 그때부터 남편한테 물어요. 설거지 했어? 빨래 어디까지 했어? 청소 뭐 할 건데? 주말에 뭐 할 빨래를 건데? 어디까지 했냐고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니까 또 물어봐요. 오빠 뭐 울빨래 어떻게 했어? 속옷 어떻게 말아서 다 물어보고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오빠 퇴근 몇 시에? 퇴근하고 뭐 할 건데? 집에 오면 몇 시야?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깨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저희 남편 똑같이 한마디예요. 응, 나 집에 6시에 갈 거고 도착하면 6시 반이야. 와서 밥 먹을 거니까 퇴근하면 천천히 와. 그럼 풀려요. 그렇게 이미 대해주면. 들어왔으니까.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나? 약간 그런 약간 기인이 글로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저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예. 어렵다. 네. 그래서 SJ한테는 안정성을 안 깨는 게 사실 안 제일 깨는 중요한데 중요해요. 만약에 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약간의 안정성이 깨져도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아라는 어떤 경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쌓이면 기회를 좀 괜찮고. 이렇게 천천히 가지면 SJ들도 좀 유연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마지막 SP가 이제, 네. 이제 SP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즐거움이 맞아요. 깨지면은 무기력해진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 생각은 했었는데 좀 설명 더 해주시면 네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무기력 상태가 되면 오늘도 재미없고 내일도 재미없고 삶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들은 그런 어떤 내 즐거움을 깨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반항심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우리 SP 학생들 보면 이렇게 반항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좀 SP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이 심리적 게임은 등치기. 그게 등치기요? 네. 그게 그거예요. 뭐만 안 해주면 나도 뭐만 안 해줄 거야. 막 뭔가 약간 이렇게 애기같이 좀 귀엽게 반응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시는 걸 보니 네. 저랑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게 되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서는 그렇게 일부러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되게 못된 장난꾸러기 애기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럴 때는 좀 열심히 잘 달래주는 게 방법인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일단 이 SP가 억눌린 욕구가 있을 겁니다. 나 뭐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 억지로 누르거나 뭐 이렇게 막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SP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자유거든요. 자유. 맞아요. 구속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거는 내일까지 꼭 해. 내일까지 안 하면 뭐 큰일 날 거야. 이렇게 구속하는 거 이런 것들 가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드시 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알아서 밤새서 이제 하긴 할 텐데. 밤새서 예, 중요한 중요한 거는 포인트입니다. 너무 밤새서. 잔소리하거나 너무 똑같은 얘기를 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들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많은 어.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그렇죠. SJ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가장 취약한 기질이 SP예요. 아. 네.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이제 SP한테는 굉장히 내 자유를 구속당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옥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막히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막 장난 같은 거 좀 좋지 않은 장난도 하기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좀 들어달라 이런 어떤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게- 좀 네. 들어주고 예, 예. 이렇게 뭔가 부탁할 거 부탁하고 약간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네네. 혹시나 제가 재촉했다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근데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많이 사회화 됐구나 생각했던 게 이제 직장 같은 곳에서는 맞아. 그게 오히려 안 되지. 그냥 그런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그냥 이런 회사 말고 개인적인 집이나 저의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좀 더 이런 특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유를 추구하고 나의 쾌나 제가 저의 즐거움 이런 거를 되게 강하게 드러내거나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할수 없.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냥 그렇긴 하나?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그러고 고쳐야 되는 거 없다 이러고 여기까지 해야지라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보통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페르소나가 SJ 페르소나예요. 예, NT든 NF든 누구나 저희 다 지금 SJ의 가면을 일부 쓰고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요구를 하니까. 네, 근데 그 어떤 정해져 있는 체계가 아니라 정말 그 정해져 있지 않는 업무를 하거나 긴밀하게 상대방하고 뭔가 업무적으로나 협업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기질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지금 제가 쭉 이야기를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SJ에게는 안정이 중요하고 SP에게는 즐거움, 그런 재미가 중요하고 NT는 진리, NF는 진심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예, 예. 이제 그게 경직이 됐을 때는 이제 SJ 분들은 이제 좀 안정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불안을 조금 더 불안 괜찮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네네. 제공해 주면 된다고 그러고 네. 뭐 SP 분들은 그렇게 좀 즐거움 쌓여있던 욕구가 먼저 좀 파악을 해서 해주게끔 하면 된다고 있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욕구.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할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NT와 NF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렵죠. 어려워요. 그 NF는 되게 간단하죠. NF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날 싫어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오해를 푸는 결국 하나였고 결국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다. 관계가 이렇게 되었던 거야. 이런 어떤 감정이나 그 관계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를 그런 꼭 해야겠네요. 예, 장이 있으면 돼요.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 대화의 네네. 장이 티타임.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NF들이 되게 빨리 회복을 해요. 비교적. 예. 그런 게 대화하는 시간이 확실히 중요하네요. 네네네.
NT는요? NT 같은 경우는 왜 웃으시죠? 들으시면 들으면 그 NT는 자기가 틀릴 때가 있나? 네. 약간 의문이고 이게 옳지 않아,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부분을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막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제대로 안 듣고 무시하거나 이랬을 때 NT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 아, 너 그런 생각했었구나. 아, 너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어떤 인정과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희 센터장님이 MBTI의 도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충족되어 있는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NT한테는 뭐에 대한 뭐 관리나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재미없어 하는데 NT한테 새로운 것들을 기획해보고 이거는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너만의 그런 것들 만들어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거- 싹 다 바뀌었군요. 소소다.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그럴 때 NT가 동기부여를 많이 아, 받아요. 저- 예. 저희 센터장님이 안배로 인해서 저의 이런 욕구들이 충족된 소소다. 그렇죠? 저희 근데 오늘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역대급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와. 진짜 우리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얘기해봤던 게 어떻게 선호지표 네 가지 총 8가지죠. 그걸 조합을 해서 어떻게 생활을 좀 잘 드러내는지를 나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아마 펜을 꺼내서 들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나눠봤는데 다들 좀 어떠셨어요?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각자 좀 오늘 어땠는지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동을 최고로 받았고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어쨌든 저의 마음을 우리 카쌤이 알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특히 NF들한테 관계와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를 또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F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서 뭐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발이 둥둥 떠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NF 자기 유형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유형의 장점을 최대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해서 그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1년 올해는 제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우리 또 새해니까 또 다짐이 또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새로운 환경에서 되게 아하. 선생님들과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제 상황이거든요. 업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또 관계적인 부분이 빼놓을 수 없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모습 하나하나 사실 이제 이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 다 MBTI를 이해하시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유형 각자 이해를 하면서 좀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21년에는 편안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관계 형성을 잘 하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타임을 자주 갖는 걸로. 티타임을 타임을 하고 네. 중요합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SP 얘기를 들으면서 즐거움 추구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뭔가 자극을 추구한다든지 즐거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적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제가 되게 무기력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한 마음 한켠에 헛헛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이제 집 안에서는 제가 채울 수 있는 그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작년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작년이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21년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달리기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되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21년에는 좀 저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슨 마치 그 이미지가 생각났었어요. 산책시켜줘야 되는 강아지 있잖아요. 에너지를 집에서 막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저도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강아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주변에서 저의 즐거운 표현을 위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는 셰쌤에게 네. 거의 본능적으로 버킷리스트에 본인 즐거움을 막 채워가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딱 경직이 되면 자기 유형을 몰라도 본인의 그런 숨쉴 구멍 하나쯤 만들어 놓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은쌤은 또 어떠셨어요? 저도 최쌤이랑 비슷한 얘긴 한데 저는 사실 매 주말마다 여행을 가는 게 항상 저의 계획이었고 늘 그렇게 실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여행을 못 가기도 했고 사실 저는 그걸로 약간 많이 해소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이 다 무너지니까 계속 제가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앞을 계속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그냥 끝나겠지를 계속 제가 염두를 해두다 보니까 올해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에 보면 여행을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울릉도를 맞아. 가겠다 아니 뭐 홈캉스를 하겠다 이게 정말 계획을 했고 실현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건강한 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올해 가장 큰 소망은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거고 정말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큼 모든 계획 안에 계획 안에. 계획 안에 행복하게 지내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쌤의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 해를 위해서 빨리 종식이 되기를 드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2021년을 맞이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올해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이 다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개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비드 커시가 4가지 기질마다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J는 이런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관리적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P는 전술적 지능, 이건 실제 커시가 이야기한 겁니다. NF는 관계지향적 지능을 갖고 있고 NT는 전략적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한 자기만의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SJ는 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좀 자기의 지능을 좀 많이 키워가는 게 중요하고 SP는 근데 관리하다가 불가피하게 그게 계획적으로 안 되거나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술적으로 이거는 빨리 이렇게 대처하면 괜찮아 이런 융통성을 발휘한 전술적 역할. NF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관계지향적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NT 기질들은 약간 전략적 역할, 체계적으로 뭔가 비전을 만들고 기획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쪽의 역할들을 많이 하면 각각의 자기의 지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자기의 지능을 알고 자기의 지능을 좀 더 한껏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희 기가 막혀. 진짜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알겠지만 사회자세요. 아주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소소담을 통해서 21년 한 해가 본인이 나답게 더 자유롭게 살면서도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소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 기질 하나하나 때도 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번 이런 최종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정리가 되면서 보다 더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소담 MBTI 최종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다 최종화 어떠셨나요? 그동안의 길을 돌아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 나갔던 것 같은데요. 모두가 함께 한 만큼 모인 애정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애정과 소소담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 함께하는 소중한 이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소담에 많은 관심과 애정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